잘낫지 않는 공황장애 원인은 바로 담적입니다.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세요. 우선 공황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비행기 타는 공항이 아니고 공포를 느끼는 걸 공황이라 그러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신체의 경보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공황 상태와 같은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느끼는 병적인 증상을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극단적인 공포에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예측 못하게 나타나면서 그런 발작에 대한 두려움 또 그로 인한 행동 변화가 한 달 이상 있는 상태를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하죠. 대표적으로 공황 발작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10분 이내에 최고적으로 쭉 올라갔다가 또 10분에서 20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또는 서서히 사라지는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세부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는 심장 박동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 땀도 나게 되고 또 몸이 떨리거나 전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가 숨이 가쁜 느낌 또는 숨이 막히는 감과 함께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질식감 이런 것들하고 이 가슴 부위, 흉부 쪽의 통증이나 어떤 불쾌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장과 관련해서는 약간 메스껍거나 이 복부 쪽에 통증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머리 쪽에서는 어지럽거나 또 불안정한 느낌이 있거나 머리가 띵하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갑작스럽게 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잘 모르는 비현실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아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 발작 과정이 나타날 때 정말 죽음에 가까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또 감각 이상이나 마비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땀이 나고 오한이 나거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증상들이 주된 공황장애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나타내는 주된 증상 중에 하나는 아까 진단 기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양방적인 진단 기준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들, 소화 안 되는 증상 왜 나타날까?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들은 위장의 상태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위장에 있는 소화 안 된 음식 찌꺼기들 썩은 거 그런 것들을 한의학에서는 담독소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진찰해 봤을 때 이 배에 만져지는 위장에 담 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 드시는 걸로 풀고 또 과식도 하고 또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배가 부른 채 잠도 그냥 주무시고 하는 나쁜 식습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나쁜 식습관들은 위장 안에 찌꺼기들, 담독소를 만들게 되고 그 담독소들은 위장의 점막 이면 조직이라 하는 곳에 근육층을 포함한 이면 조직에 담이 쌓여서 근육 자체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황장애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소화 안 되는 증상이 위장의 담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장의 담 독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극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어떤 큰 일들, 무슨 사고, 무슨 수술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을 때 약해져 있는 심장 쪽으로 위장에 있는 담독소가 심장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류가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위장에 있던 위산하고 음식이 쌓여있는 것들이 식도로만 역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심장이 굉장히 약하고 스트레스나 충격을 많이 받는 분들은 위장에 있던 담 독소가 심장 근육으로도 흘러가서 심장 근육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일정한 리듬을 갖고 수축이나 이완을 하는 게 아니고 불규칙하게 뛰기도 하죠. 부정맥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완벽한 수축이 되지 않고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 자체가 자주 빨리 아주 약하게 뛰는 심계 한진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뇌에 있는 교감신경 자체는 흥분하게 되죠. 자극을 받게 돼서 항진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공황장애를 일순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과로를 많이 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우라가 치밀었거나 화를 많이 내는 분노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간 쪽에도 열이 생기게 됩니다. 한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간화라고 하는데 이런 간화는 이렇게 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뇌하수체 쪽으로 올라가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의 담독소하고 간에서 생긴 간화라는 것들 두 가지가 맞물려서 공황장애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공황장애 치료를 하셨을 때 양약에 대한 반응이 좋은 분들은 대개는 위장의 담독소가 별로 없는 분들은 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약을 쓰고 오래 치료했지만 자꾸 재발이 되고 평소에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위장의 담독소, 담적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신경과적 치료뿐만 아니고 담을 없애주는 담적 치료를 병행하는 게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죠. 예전에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공황장애 때문에 치료를 받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온 겁니다. 공황장애 와서 약을 쓰고 막 이랬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복진을 하니까 담적이 굉장히 심한 분이셨고 담적을 이렇게 없애면서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줬었고요. 그리고 또 심장에 끼어 있는 독성 물질도 없앴고 심장의 화도 없앴었고 또 항진대에 있는 신경들도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간에 있는 화도 이렇게 내려주는 치료를 하고 강화를 하면서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반적인 공황장애에 속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의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평소에 약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거나 배를 이렇게 자가 진찰을 해봤을 적에 배가 딱딱한 부분이 많이 있거나 또는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심할 때 공황장애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분들은 이런 담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